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바이낸스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제 크립토 이번에 불장이 올 때 중동 자금과 이제 중국계 이 자금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일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일본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 왜 중요한지, 저희가 왜 일본을 챙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인데 일본의 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또 일본이 어떤 쪽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올랐었어요. 그래서 23.8K까지 올랐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바이낸스 관련돼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색의 리테일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갈색 고래는 지금 이전에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낸스 시점에 이 빨간 고래와 그다음에 보라 고래가 모두 매도를 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했고요.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오는 거는 이 보라 고래가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래킹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특징을 좀 아실 텐데, 이 보라고래와 빨간고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에 크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자주 반복하는 고래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인지를 하실 거예요. 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23.3K에 있는 매수벽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좀 더 진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매수벽이 더 강해졌다,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뚫고 가는지 반등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바이낸스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두 가지예요. 저희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이제 준비금이 있는데, 이건 예치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치금을 담보자산을 가지고 이제 달러 유용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돈을 버는 행동을 했다라는 게 포브스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코인베이스에 BUSD가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BUSD가 이제 SEC에서 증권성 이런 것 때문에 팍소스를 기소하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장 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는 BUSD를 상폐하겠다,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이 돼 가지고 이제 바이낸스 관련돼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이낸스 관련돼 있는 미국계 이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SEC까지 더불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BUSD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이 거래소가 BUSD라는 게 있는데, BUSD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USDT나 이런 역할을 대신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BUSD는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낸스가 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팍소스라는 미국계 기업이 그 바이낸스를 대신해 가지고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발행을 해주고 담보물은 미국 국채로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긴 안전한데, 패깅이 이제 뭐 UST 관련돼 있는 알고리즘믹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패깅이 깨지거나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물이 그대로 1대1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면 그냥 이제 달러를 줄 수 있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 지금 거래소 관련돼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이제 SEC가 관련돼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이 BUSD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BUSD를 이용하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혹시라도 BUSD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BUSD를 지금 USDT나 USDC로 바꿔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제가 뭐 어떤 코인이 좋다, 뭐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저는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BUSD 같은 경우는 반드시 USDT나 USDC로 바꿔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지표를 보면은 이 BUSD가 이제 많이 줄고 있어요. 이 준다는 말은 뭐냐면, BUSD를
빅박소스에 가져가가지고 이걸 뭐 USDC나 USDT나 아니면 진짜 USD로 바꿔가지고 다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고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BUSD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표가 그러니까 BUSD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리스크를 떠안고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할 텐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 친화적인 기업이죠.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규제기관과 합쳐가지고 거래소로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친화적이고 이 규제 안에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상장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코인베이스에서는 비트를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계에 있는 어떤 고래들이 비트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표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기저에 이 뒤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량 지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규제 안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코인베이스 안에서의 고래들은 비트를 매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이낸스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자기들이 크립토의 패권과 주권과 힘을 가지고 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11,000개가 거래소에 유입이 됐다고 이제 나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월렛 간 거래소에서 월렛 간 이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11,000개가 이동을 했고 이 월렛의 이동은 이 비트의 이동은 가장 큰 폭의 이동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비트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첫 번째로는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 파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 지갑 간의 이동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11,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역대급으로 유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아까 코인베이스에서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일맥상통을 하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난이도거든요. 역대급으로 큰 폭의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 중에 가장 큰 고래의 세력이 뭐냐면 이 채굴하는 세력을 굉장히 큰 고래의 세력으로 봐요. 근데 이 고래의 세력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좋지 않음에도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채굴업자들이. 그 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거고 앞으로 상승을 할 거를 믿고 있다. 심리적으로 이 하나의 고래 세력이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타임 하이를 찍어가지고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고래 세력인데 이 하나의 큰 세력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걸 믿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있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정량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고개를 들이면서 그러니까 리스크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고 있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매크로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 이게 완전히 내려온 건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지표긴 해요. 어떤 지표냐면 하우싱 마켓이 버팀일 때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버팀이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경제 지표가 안 좋았을 때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닥일 때 주식도 늘 바닥이었다. 그 뒤로는 늘 상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한국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잖아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 이렇게 하락이 있던 지점 이 부동산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지점은 다 주식도 하락이 있었고 그 뒤에 반전이 있을 때 주식도 계속 반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폭이 꺾였죠. 이 꺾인 게 과연 어디까지 꺾일지 모르지만 반전이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반전이 되는 거와 근데 이미 주식시장은 살짝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우징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지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중국과 여러분들 그 중동 이제 오일머니 자금하고는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웹3에 어떻게 보면 묶어가지고 이제 웹3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웹3 정령에 관련돼서 일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고 사실 2017년도에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대금이 달러 다음으로 큰 거래 대금이었거든요. 근데 이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크립토를 규제를 하면서 2017년도에 규제를 하면서 완전히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일본은 이 코인 시장에서 이제 변방으로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 대비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너무 영향력이 적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본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강점이 뭐냐? IP거든요. IP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루토, 그다음에 뭐 원피스 이런 만화들 있잖아요. 이런 만화들의 IP도 IP라고 하는 지적 재산권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한 나라예요. 일본보다 이게 강한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IP들이 너무 많고 글로벌로도 통하고 있는 IP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이제 2023년도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돈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일본계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코노믹 존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합쳐가지고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NFT는 2022년도 말 2023년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독특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규제 당국에서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토에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랑 지금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무언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뭔가 준비를 하고 넘어오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일본이 이쪽으로 이제 준비가 끝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의 뭐 블러나 오픈시가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일본계 IP 업체들이 이제 끼어들면 이 NFT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알아야 저희가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일본이 어떤 쪽에 지금 강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진출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절대 샌드박스 코인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저는 샌드박스 코인은 플레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간 일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일본의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 완화는 장점이 부작용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YCC라 그래서 양적 완화를 포기 안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속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뭔가 규제를 잘 정비해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돈을 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다. 근데 지금 일본에 크립토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되면서 저는 일본 쪽 관련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이제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돈을 번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인사이트를 공유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